BBK 특검이었던 정호영 특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에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를 하고 뒤이어서 3시에 서초동에서 BBK 감독인 특검인 정호영 특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선 박주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정호영 특검이 그 당시 한 120억 가량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네. 밝혔지만 네.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또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그래서 민변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러면서 그 당시 검찰과 지금 특검 사이에 네.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것인가? 이 국민적으로는 오히려 더 밝혀야 되는 사안으로 점점 분명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저는 정호영 특검이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양심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덮었는데, 사건을 덮었는데, 네.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허접했던 것 같아요. 해명이 너무 허접했다. 예. 그러니까 120억을 밝혔는데, 네. 자기들이 국론 분열을 이유로 언론 브리핑할 때 공개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특검은 특정한 사안에서만 수사권, 기소권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수사를 하다가 범죄를 발견하면 수사 의뢰를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검찰에 수사 자료를 넘길 때 정식으로 의뢰한 문건이 전혀 없는 거죠. 네. 근데 수사 기록만 10만 페이지, 몇만 페이지 되는 수사 기록만 넘겼다. 검찰이 알아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직무유기라는 건가요? 자체로 직무유기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 박영수 특검 할 때, 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예. 특검을 할 때, 그때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분에 시간이 없어서 이런 점 못 밝혔는데, 네. 이런 부분을 다 메모를 해서 정식으로 이런 점을 좀 밝혀서 더 수사를 하라. 이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네. 그거와 대별되는 거예요.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를 다 넘겼다. 근데 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서류 뭉치만 넘겼지, 볼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임채진 검찰총장의 주장에 힘이 좀 실린다. 원래 이제 서류만 넘겨버리면 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포착됐는데 어떤 부분을 보강 수사해야 되는지를 메모를 안 해주면 모르는 거거든요. 어허. 보통 한 10페이지, 5페이지, 네, 10페이지 분량으로서 요약. 현재, 예. 지금 혐의가 있는데 우리가 시간상 문제 또는 우리의 권한의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밝히지 못했는데 요런 점 보강을 해서 추가 기소를 하라든지 추가 수사를 하라는 이렇게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어제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끔한 해명을 못했죠. 의혹만 더 이렇게 야기된 상태였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발표만 하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기자들이 붙들고 잠깐만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일문일답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그렇게 자료만 막 수만 페이지로 훅 넘길 게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해보니까 문제점은 뭐였고 수사를 해보니 더욱 더 좀 파봐야 되는 영역은 뭐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검찰에 넘겨야 그걸 가지고 또 검찰이 더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자체로 볼 때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주장이 맞는 것 같고 지금 정호영 특검의 주장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저는 근데 사실 둘 다 잘못한 것 같아요. 둘 다 잘못했다. 만약에 진짜 이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의지가 있었으면 특검 차원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하겠죠. 이거는 내가 밝혀냈는데 끝까지 더 수사를 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없었고 그냥 기록을 통째로 넘겼다 하더라도 검찰이 이걸 다시 보면서 이거 찾아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이 다스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검사 임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임무가 부여돼진 거예요. 검찰은 애초부터 BBK 수사본을 제대로 안 했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비난은 특검에 더 있는 거죠. 검찰이 잘했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특검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이 변호사님 말씀이 더 맞죠. 근데 저는 어제 내용 중에 그건 어떻게 보세요? 계속 검찰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갖고 있는 수사 기록을 다 공개하겠다. 공개하시라 그러죠. 어? 근데 하셔야죠. 네, 오히려 공개하셔야죠. 아니, 근데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특검의 임무가 끝났는데 본인이 네. 따로 사본은 뭐 갖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수사 기록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120억 원의 횡령 사건으로 종결한 사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실체는 어떤 것이 될지. 아니, 그 부분은요, 공개를 하면 정호영 특검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호영 특검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예. 뭐, 예컨대, 검찰이 감췄다는 건 수사 기록상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자기들이 사실은 업무상 횡령이 조직적, 특히 이제 뭐, 실소유자의 지시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서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만 드러나게 되는 셈이 됐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알고 있는데 밝혀내지는 못하고 10년 만에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은 120억 횡령 사건으로 종결했으니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인만 빠져나가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지금 오히려 또 공분을 더 사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특검이 그때 당시에 정권 초기고 어쩔 수 없이 꼬리곰탕만 먹고 이렇게 형식적 수사를 하고 말았던 부분은 막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꾸 해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또 이게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됐는데 정호영 특검이 무슨 증거라든지 기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더 문제가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 공개하고 책임질 부분은 좀 책임지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근데 책임을 안 지려고 지금 계속 기자회견하고 이러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검찰에서는 어쨌든 참고인 수준이 아니라 피의자 수준에서 소환을 할 예정인 것 같고요. 검찰이 피의자 수준으로 소환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의자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직무유기하고 특수직무유기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특검법에서 별도로 특별 규정을 둬서 그러니까 그냥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높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수사하거나 처벌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직무유기한 경우에는 가중돼서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더 엄중하고 무겁다. 고로 예컨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되면 구속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이게 국회가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했고 국민들이 의혹 부분을 풀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그 사람들과 수사 인력과 그 예산이 수반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을 농락한 거죠. 국민을 농락한 사건이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 정호영 특검이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것들이 일종의 양심 고백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진술이 나오고 있어요. 내부 직원분들이 여러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컨대 그때 당시에 총무팀장 같은 경우는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거는 이명박 것이 아니다고 진술을 해달라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선수들끼리 알지 않느냐. 그래서 아니라고 이야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서 자기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수준으로 짜고 치는 고수도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심 고백을 이제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가 이 비단 BBK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다스로 번졌죠. 거기다가 또 지금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도 있죠. 그리고 이제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또 번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주요 핵심 쟁점이 될 거다. 근데 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거든요. 이 두 사람의 입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국정원의 특활비가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의혹이 규명될 수 있는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돼서 국정원 특활비로 관련자들이 구속됐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청구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관련돼서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MB도 이 혐의에 관련돼서는 조사받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상상을 못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특활비뿐만 아니라 본인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한 푼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 집에 그 보일러 기름값까지 낸 거 아니에요? 그게 확인이 다 된 건데,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 돈의 쓰임이 지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사적으로 유용됐을 가능성, 그 정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지금 최측근들에게 구속영장 청구한 거 아닌가 싶어요. 검찰이 뭔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거다. 박주민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요. 40년간의 개인 근거직이었습니다. 지금 BBK 다스부터 시작해서 사실 40년간의 근거직위가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개인 근거직위가 청와대 직위를 옮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적인 업무 부분을 다 처리를 했던 겁니다. 이를테면 최순실 씨는 그 뒤에서 비선 실세로 실제로 그 청와대 안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바깥에서 이제 이런 사적인 역할, 재산 관리인 역할을 했다면, 이를테면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경우에는 아예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한 거였다. 이렇게 그런. 그렇죠. 약간 최순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갑의 지위에서 막 좀 설치고 나대고 이러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다면, 김백준은 오히려 이제 시키는 일만 충실하게 하는. 그러니까 마당새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마당새 같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지금 박근혜 그 특활비 같은 경우는 모든 관련자들이 다 자백을 하는데 김백준 씨는 지시 안 받았다, 모른다고 자기는 전달 안 받았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거든요. 아마 법정까지 끝까지 입을 닫을 거예요. 김백준 비서관. 김진모 비서관은 거의 자백을 했고 윗분의 지시다까지 이야기를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러면 입을 끝까지 다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케이스에서도 뭐 진술에만 의존한 건 아니었거든요. 돈 쓰임새나 이런 것들을 맞춰보기 위해서 여러 대조 작업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검찰이. 갑자기 뭔가 단서를 발견해서 구속영장 청구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그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신구속 영장을 구속을 시킬 것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섰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 청구한 것 같고요. 김백준 기획관 이외에 다른 사람이 관리했을 가능성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들으신 얘기는 없어요? 그거는 뭐 여러 갈래로 갈 수는 있었을 텐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사용할 용도는 최종적으로는 김백준을 통해서 갔을 거라고 보고 모든 관리는 김백준이 했을 겁니다. 그 돈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꼼꼼하게 한 사람에게만 관리를 시켰다. 김재정 천암 이야기는 저는 유인태 전 의원하고 경기고 동기동창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했지만 돌아가기 전에 이것저것 이야기 다 하거든요. 그거 지금까지 평생 동안 김재정 그 천암을 통해서 다
자금 관리를 재산을 다 관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해주면서 10원 한 푼 자기한테 준 게 없다는 거예요. 처남의 댁, 그러니까 네. 말하 김재정 씨의 부인. 예. 부인 뭐 거기 가면 맨날 설거지만 시키고 뭐 그 처남댁으로서 대우 한 번도 안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돈에 관해서는 참 꼼꼼하게 관리를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주 쪼잔하고 쫀쫀한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다스 관련된 의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저희가 계속 주목하면서 계속 여러분들께 후속 보도를 해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형식으로 이런 점을 좀 밝혀서 더 수사를 하라. 이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네. 그거와 대별되는 거예요.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를 다 넘겼다. 근데 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서류 뭉치만 넘겼지 뭐 볼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럼 임채진 검찰총장의 주장에 힘이 좀 실린다. 원래 이제 서류만 넘겨버리면 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포착됐는데 어떤 부분을 보강 수사해야 되는지를 메모를 안 해주면 모르는 거거든요. 어허. 보통 한 10페이지, 5페이지, 네, 10페이지 분량으로서 요약. 현재 네. 예, 지금 혐의가 있는데 우리가 시간상 문제 또는 우리의 권한의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밝히지 못했는데 요런 점 보강을 해서 추가 기소를 하라든지 추가 수사를 하라는 이렇게 의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건 분명합니다. 어제 그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이 물었을 때 네.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더 너무 허접했던 것 같아요. 아, 해명이 너무 허접했다. 예. 그러니까 120억을 밝혔는데 네. 자기들이 국론 분열을 이유로 언론 브리핑할 때 공개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특검은 특정한 사안에서만 수사권, 기소권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수사를 하다가 범죄를 발견하면 수사 의뢰를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검찰에 수사 자료를 넘길 때 정식으로 의뢰한 문건이 전혀 없는 거죠. 네. 근데 수사 기록만 10만 페이지, 몇만 페이지 되는 수사 기록만 넘겼다. 검찰이 알아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직무유기라는 건가요? 자체로 직무유기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 그 박영수 특검 할 때 네. 박근혜 그 최순실 게이트 예. 그 특검을 할 때 그때 우병우 민정수석의 그 부분에 시간이 없어서 이런 점 못 밝혔는데 네. 이런 부분을 다 메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끔한 해명을 못 했죠. 의혹만 더 이렇게 그러니까 야기된 상태였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발표만 하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기자들이 붙들고 잠깐만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1분 1답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그렇게 자료만 막 수만 페이지를 훅 넘길 게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해보니까 문제점은 뭐였고 수사를 해보니 더욱 더 좀 파봐야 되는 영역은 뭐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검찰에 넘겨야 그걸 가지고 또 검찰이 더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자체로 볼 때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주장이 맞는 것 같고 지금 정호영 특검의 주장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저는 근데 사실 둘 다 잘못한 것 같아요. 아, 둘 다 잘못했다. 만약에 진짜 이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의지가 있었으면 특검 차원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하겠죠. 이거는 내가 밝혀냈는데 끝까지 더 수사를 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없었고 그냥 기록을 통째로 넘겼다 하더라도 검찰이 이걸 다시 보면서 BBK 특검이었던 정호영 특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에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를 하고 뒤이어서 3시에 서초동에서 BBK 감독인 특검인 정호영 특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선 박주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정호영 특검이 그 당시 한 120억 가량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밝혔지만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또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그래서 민변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면서 그 당시 검찰과 지금 특검 사이에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것인가. 이 국민적으로는 오히려 더 밝혀야 되는 사안으로 점점 분명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저는 뭐 정호영 특검이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양심이 있었으면. 네. 그러니까 덮었는데, 사건을 덮었는데. 이거 좀 찾아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이 다스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렇죠. 특별검사 임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특별한 임무가 부여되어진 거예요. 검찰은 애초부터 BBK 수사본을 제대로 안 했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비난은 특검에 더 있는 거죠. 검찰이 잘했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특검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이 변호사님 말씀이 더 맞죠. 근데 저는 어제 내용 중에 그건 어떻게 보세요? 계속 검찰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갖고 있는 수사 기록을 다 공개하겠다. 공개하시라고 그러죠. 근데 공개하셔야죠. 네, 오히려 공개하셔야죠. 아니, 근데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특검의 임무가 끝났는데 본인이 따로 사본은 뭐 갖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수사 기록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